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수업 시간에 안 풀어준 연습 문제를 푸는 시간이죠. 수업 시간에 안 풀어준 연습 문제입니다. 물론 화면에는 답이 표시가 안 되니까요. 잘 표시를 하셔가지고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있습니다. 이 문제는 6단원 식물의 영양 부분입니다. 1회 문제이죠. 1회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으니까요. 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오른쪽 그림은 물에 적신 탈지면에 무씨를 놓고 발화했을 때 뿌리를 관찰한 것이다. 뿌리에 물털이 많아서, 뿌리털이 많아서 식물에 유리한 점으로 푼 것은 여기에 뿌리털이 굉장히 많죠. 이것 때문에 유리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죠. 여기에 뿌리털이 굉장히 많아질수록 수업 시간에도 제가 그러죠. 표면적이 넓어집니다. 표면적이 넓어지면 흙과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표면적이 넓어지면 이 뿌리에서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를 잘합니다. 표면적이 커지면 흡수가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 잘한다. 그 내용을 찾으면 돼요. 식물체를 잘 지탱해준다. 뿌리의 표피 조직을 보호해준다. 흙과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혀준다. 예, 요 3번이 정답이죠. 식물체에 필요한 양분을 많이 합성할 수 있다. 생장점을 보호해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게 해준다. 아니고요. 요 3번 찾으시면 돼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연계에서 이런 표면적이 넓어지는 것들은 동물에게는 소장, 융털입니다. 소장의 융털은 다 펄스만 있으면 이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축구장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흉내내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써요. 화장지라든가 기저귀 또는 수건, 걸레, 물기와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것들을 이런 형태로 가공을 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2번. 2번에 별표를 하나 치세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의 별표를 치세요. 그림의 별표를 치라는 이야기는 이 설문은 별로써 훌륭하진 않지만 이 그림은 아주 훌륭한 그림입니다. 자, 그림이 색깔의 차이가 있으니까 되겠죠, 그렇죠? A, B, C, D, E 읽어볼게요. 그림은 뿌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죠. 이름을 알아볼까요? A는 뿌리, 털, B는 생장점, C는 뿌리 골무. 예. A는 뿌리 털, B는 생장점, C는 뿌리 골무. 그리고 E는 여기에서는 그림으로 봐서 색깔을 확실하게 표현했죠. E는 약간 갈색 나는 이 부분이죠. 이거는 채관이고요. D는 이건 물관입니다. 물론 이게 흑백이 되면 색깔이 섞이니까 잘 안 되죠. 하지만 물관, 채관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A. 표피세포가 변해서 생성된 것이다. 맞고요. B. 세포 분열이 일어나 부피 생장을 한다. 맞습니다. 틀렸죠. 제가 잠시 틀렸죠. 부피 생장을 한다. 그 말이 틀렸죠.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피 생장은 형성층에서 하죠. 굵어지는 것은 형성층이고요. 길어지는 것은 생장점이죠. 그래서 답이 2번 찾으시면 됩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죠? 3번. 자, 볼게요. 그림은 뿌리에서 물이 흡수되어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예. A에서 이끈 물이 B를 통해서, 그 다음 C를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 물관까지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죠. 이 현상을 가지고 삼투 현상 그럽니다. 삼투 현상입니다. 뿌리에서 물이 흡수될 때 삼투 현상입니다. 지금 김장철이죠. 무, 배추, 소금 쳐서 절일 때죠. 그러면 무, 배추를 소금 쳐서 어떻게 하죠? 그냥 무에다가 배추랑 소금을 뿌려두면 잠시 뒤에 배추와 무에 있던 물들이 빠져나오죠. 삼투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욕탕 가셔가지고요, 때를 불리면 손가락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손바닥에 있던 각질들이 물을 흡수하는 거죠. 물을 흡수하는 이유는 여러분 몸 안에는
몸 안에는 물 바깥쪽보다가 몸 바깥쪽보다가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물이 몸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각질이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몸이 물을 흡수하지는 않아요. 몸이 흡수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가다가 비 맞으면 막 불잖아요.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부른 거는 뭐가 불어요? 거기에 있는 각질들이 불어납니다. 삼투 현상은 주로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뭐 라면을 끓였더니 라면이 불었다. 이건 아니에요. 삼투 현상 아니에요. 그냥 부은 거예요. 국수가락이 불었다. 밥을 삶았더니 퉁퉁 불었다. 이거는 그냥 삼투 현상과 관계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부은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부분의 농도는 A, B, C, D, E 순서다. 예,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농도가 커집니다. B, 즉 뿌리 털이 많을수록 물과 무기 양분이 효율적으로 흡수된다. 맞아요. E는 물과 무기 양분의 이동 통로다. 이게 물관이 맞습니다. 무기 양분은 물에 흡수될 때 뭐가 흡수됩니다. 이것도 맞아요. 틀린 것은 물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반대죠.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요. 그래서 요거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다시 가서 자, 4번. 다음 그림은 어떤 식물 줄기,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D, E 이렇게 있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호와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이랬을 때 이름부터 해볼까요? A는 식물체 바깥에 있죠. 색깔이 확실히 드러나니까 문제가 쉽죠. 그렇죠? A 부분은 물관이 아니고 채관이죠. 식물체의 바깥쪽은 채관이 있어요. 채관. 여기 가운데 동그란 이 부분은 형성층, 부피 성장을 하죠. 안쪽에 있는 것은 물관. D, E는 그냥 표피 조직 그러면 돼요. 바깥에 있다 그래서 외피, 안쪽에 있었다 그래서 내피. 또는 뭐 바깥 껍질, 안쪽 껍질 이렇게 붙입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껍질 그리시면 돼요. 그냥. 다음 볼게요. 문제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호와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반다발 바깥쪽에 있다. 그럼 채관이죠. 살아있는 세포다. 예, 채관입니다. 그리고 잎에서 만들어진 유기양분의 이동 통로이다. 이 채관입니다. 혹시 찾아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요. 채관이라고 그런 이유는 채가 뭔지 아시죠? 채. 여기 채 있어요. 보시나요? 이게 채예요. 이게 채예요. 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채예요. 이것도 채예요. 이건 뭐냐면 운동장에서 1학년 아이들이 옛날 교육 과정에 있었어요. 흙을 이렇게 쳐가지고 침감되는 속도를 찾으세요 하는 게 이게 채예요. 채관이라는 이야기는 관 속에 이런 채가 있어요. 긴 대롱 속에 이런 올개미 같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올개미라고 그러죠. 이게 틈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유기양분이 빠져다닐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크면 안 빠져나가요. 수업 시간에 제가 문제 풀어줄 때 그랬죠. 밤에 목말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당분이 이동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당분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일 목말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여기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작게 쪼개져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채관이에요. 채가 있는 관. 채가 있는 관이라고 해서 채관이에요. 물관이라는 얘기는 그냥 빨대 같은 관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빨대 같아요. 대용이에요. 그냥 물관은. 죽은 세포. 그래서 답은 어디 있어요? 채관. 금방 나오죠. A. 이렇게 찾으면 되죠. 자, 5번 또 볼게요. 5번. 외떡잎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떡잎 식물은 벼, 보리, 수수, 옥수수. 그 다음에 제가 풀은 아니지만 풀이라고 가끔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대나무. 이유는 벼, 보리, 옥수수 이런 것들은 형성층이 없어요. 형성층이 없다는 이야기는 관다발이 있지만 형성층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굵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더 이상 굵어지지 않아요. 학생들이 어떤 분은 그러대요. 선생님 옥수수는 그래도 보리보다는 큽니다. 굵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뭐냐면 형성층이 있어서 큰 게 아니고 관다발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벼, 보리는 10개라 그러면 옥수수는 한 100개쯤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커지는 거죠.
형성층이 없습니다. 맞고요. 물관은 형성층이 안쪽에 위치합니다. 다 맞는데요. 읽어보면 이 4번이 틀렸죠. 시간이 지날수록 줄기가 점점 굵어집니다. 점점 굵어지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한은 그 굵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6번 볼게요. 6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이죠. 같은 사진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과서 연습 문제니까 그래요. 그림과 같이 삼각 플라스크에 붉은색 잉크를 섞은 물을 담고 샐러리, 백합을 하루 정도 채워둔 후 줄기를 잘라 단면을 관찰했다. 빨간색 잉크가 있고요. 이렇게 잘라서 관찰하시면 무엇을 관찰하는 이야기입니까? 물관을 관찰합니다. 물관. 물관은 무엇을 운반하죠? 무엇을 운반해요? 물관은 뭐를 운반하죠? 그 답이 3번. 물을 운반합니다. 이런 시험 문제를 나올 때 빨리 푸는 방법은, 시간에 빨리 푸는 방법은 읽어보고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상답을 생각하고 그거 비슷한 걸 찾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해한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거 나왔고요. 이게 빨간색이 나왔고 이게 뭘 보겠냐? 물관을 보는 거죠. 물관은 뭘 찾아요? 물을 이동 찾는 거예요. 금방 찾으면 3번. 읽어가면서 하면 뭐 다 그럴 것 같아요. 줄기에 진흙기는 있죠. 3가지 다르죠. 가르쳐주면 또 안 되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좀 착해가지고요. 꼭 틀린 답을 가르쳐주면 꼭 그 틀린 답을 꼭 쓰더라고요. 그래서 글 쓰시면 안 돼요. 자, 볼게요. 7번. 그림은 잎의 그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네. A, B, C, D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A를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잎 자루. B는 이걸 뭐라 합니까? 턱잎. 턱잎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게 쬐끄만할 때, 이 파리가 쬐끄만할 때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충분히 커지면 이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C,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가운데 이렇게 쭉 있는 건 무슨 물맥? 잎맥. 그렇죠. 잎맥은 물관 체관이죠. D는 잎새. A,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제가 뭐라 그러죠? 잎자루. 잎자루죠. 턱밑은 B인데 답답하게 틀렸네요. A는 턱밑을 줄기에 넘기시는 부분이다. 아닙니다. 턱밑 답을 그래서 몇 번 찾으신 거니까 답을 몇 번이요? 1번. 나머지 한번 읽어볼까요? B는 어린 잎을 보호하며 잎이 자라면 떨어집니다. 예, 맞아요. 처음에 조금 나요. C는 잎의 관다발로 물질의 이동 통로이다. 잎맥 맞습니다. D는 빛을 받는 넓적한 부분이다. 맞고요. D는 연록체가 있어 녹색이다. 네, 이거 다 맞습니다. 답 1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8번 또 했으니까 나와야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체에 별표를 치세요. 이 별표를, 그림의 별표를 치시고요. 이름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물어보는 설문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 자체가. 자, A는 제일 바깥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표피 또는 뭐 우리 교과서는 뭐라 그러지? 울타리 조직? 이리 났나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거 표피입니다. B는 요거는 뭐예요? 요거 잎맥 물관 체관이고요. C는 빼곡하게 들어서 있죠? 뭐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요? 영독 체관. 그래서 책상 조직. 밑에 있는 이 D는 영독체가 이렇게 듬성듬성 써 있어요. 이걸 해면 조직. 해면 조직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 주방에서 쓰고 있는 스펀지예요. 주방에서 쓰고 있는 스펀지 아시죠? 그릇 닦는 거. 그거예요. 스펀지 뭐 구멍이 숭숭 뚫렸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밑에 있는 조직이. 물론 여러분 눈에 보기에 숭숭 뚫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위쪽에 비하여 구멍이 좀 숭숭 뚫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F는, 요건 뭡니까? 공변세포죠. 여기는 E는, 요거는 기공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A는 한 겹의 세포층으로 연극층이다. 한 겹은 아닙니다. 연극체 없어요. B는 잎에서 만들어진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이다. 무기양분도 이동하지만, 유기양분도 이동해요. 근데 말은 틀렸죠. 잎에서 무기양분은 안 만들어요.
잎에서는 무기암을 안 만들어요. C는 잎의 표피세포가 변형된 것이다. 이 C가 뭐라 그랬죠? 색상 조직의 표피는 아니라 그랬죠. 영독체라 그랬죠. D는 세포 사이의 틈이 많아 기체가 이동하기에 적당하다. 요게 딱 맞네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는 A, E, F다. E가 2에 D공에서는 광합성 안 일어나요. 그리고 표피에도 광합성 안 합니다. 답이 요 4번입니다. 그림은 좋은데 설문은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10번 볼게요. 그림은 식물 잎의 일부를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예, 여기서 보니까 이제 확실히 그림이 예쁘죠. 바깥에는 이런 것들은 그냥 세포라고 합시다. 다른 책상 조직이든 해면 조직이든 그런 조직에 있는 세포고요. B는 도너츠같이 생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공변 세포입니다. 그리고 C는 가장 가운데 있는 열려있는 이 부분이에요. D공입니다. 여기가 하얗다고 했죠. 제가 하얀은 닫혔다고 했어요. 열렸다 그랬어요. 열렸다라고 했죠. 까마면 닫혔다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잎의 앞면에 많이 분포합니다. D공은 잎의 뒷면에 있습니다. A는 광합성을 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광합성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는 좀 빼놓고 생각합시다. A를 통해 공기와 수증기가 드나든다. 공기와 수증기가 드나드는 것은 기공이죠. 그래서 A, B, C 중에 누구라고요? C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A의 움직임에 의해 C가 열리고 닫힌다. C가 열리고 닫히는 것은 옆에 있는 B라는 세포죠. B는 표피세포가 변형된 것으로 영독체가 있다. 가장 정답은 5번이 제일 좋은 정답이에요. 영독체가 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표피세포가 좀 변형된 거예요. 보통의 표피세포는 영독체가 없어요. 하지만 이 녀석 공변세포는 영독체가 있어요. 있는 이유는 광합성을 하자. 이게 아니고요. 좀 열고 닫으려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없애는 방법 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광합성을 하면 물이 줄고요. 광합성 안 하면 물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때문에 필요한 거지. 다른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읽어볼게요. 다음은 기공이 열리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물의 흡수, 물의 흡수, 기공이 열린, 공변세포가 기어짐, 공변세포의 광합성 발발, 공변세포의 팽합 증가, 공변세포의 농도 증가. 자,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걸 보고 그냥 찾아라 하면 그게 그거 같고, 이게 그거 같고, 힘들죠, 그렇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적어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려고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증산작용 언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칠판에 문제 풀면서 적어준 게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아유, 뭐 그런 걸 선생님이 물어보시나요? 죄송합니다. 물어보면 잘못이죠. 증산작용은 크게 몇 가지 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체온 조절이죠. 식물체도 살아있으니까 체온을 조절해야 되고 체온 조절.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물질 이동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렇죠? 물질 이동은 주로 밤에도 하고요, 낮에도 합니다. 낮에는 물 자체가 물질이에요. 광합성이 필요한 물질이에요. 두 번째, 밤이 되면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꾸어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보내줘야 되죠. 그것도 물질 이동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농도 조절한다 그랬죠. 농도가 너무 진하면 식물체가 죽어요. 모르겠으면 화분에다가요, 비료 많이 주면요, 화분 죽어버려요. 화분에 있는 식물 죽어버려요. 그래서 농도 조절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예요, 크게. 자, 해볼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은 식물체는 자기 자신 내에 뭘 가지고 있어요? 물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해볼게요. 아침에 해가 떴어요. 아침에 보통 해가 뜰 때쯤 되면 제가 그랬죠. 증산작용 안 합니다. 그랬죠. 왜냐면 밤새 물질 이동을 다 시켰고 해가 뜰 때쯤 되면 마무리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증산작용을 안 해요. 증산작용 안 하지만 해가 떴으니까 이제 뭘 시작할까요? 예, 광합성을 하겠죠.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뭐가 돼요? 물이 줄어들죠. 물이 줄어들면 농도가 증가해요.
광합성을 하고요. 농도가 증가해요. 농도가 증가하면 이제 뭘 하기 시작하죠? 뿌리에서 삼투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물을 흡수해요. 됐나요? 이제 그럼 이제 순서가 대충 이제 정해지죠. 그렇죠? 물을 막 흡수하면 이제 식물체 내에 뭐가 증가돼요? 수분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걸 팽압이 증가한다라고 그래요. 팽압. 팽팽해진다 이런 얘기죠. 팽팽해지면 공변세포가 휘어요. 공변세포가 팽팽해지면 이렇게 휘어요. 풍선도 혹시 불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불면 불수록 이렇게 휘어지죠. 같은 원리예요. 공변세포가 휘어지면 기공이 열리죠. 자, 이걸 맞춰볼까요? 아침에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광합성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리을이에요. 광합성이 일어나면 농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라바예요. 어우, 의미가 좋네요. 라바. 좀 만화에 나오는 그 인형이죠. 그렇죠? 라바. 라바가 있습니다. 라바. 이 3번 아니면 4번이네요. 자, 라바. 그 다음에 뭐가 된다 그랬죠? 바로 그냥 마같이 공배세포 팽압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팽압이 증가하려면 물을 빨아들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물 흡수. 그러면 라바가 답 찾았죠. 그래서 몇 번 있어요? 답이 3번.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 돼요. 식물체는 광합성부터 시작해요. 광합성 하면 물이 줄고요. 물이 줄면 농도가 증가하고요. 농도가 증가하면 뿌리에서 마구 물을 이제 흡수하기 시작해요. 물을 흡수하면 내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면 그 다음에 팽압이 커져요. 팽팽하게 열립니다. 팽팽하게 열리면 이제 휘어지죠. 공배세가 쭉 휘어지면서 기공이 드러나죠. 그럼 기공이 드러나면 그 이런 거예요. 남아도는 물을 내보내면서 내보낼 때쯤 되면 오후 한 12시 넘어서 1시나 2시 이때쯤 돼요. 물이 여름 같으면 그때쯤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더워가지고 적극적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식물체가 뜨거우니까. 그늘 온도가 30도 그러면 햇빛 온도는 40도가 넘어가요. 굉장히 덥거든요. 더우면 식물체도 힘들어하고 식혀야 되는 거죠. 줄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몇 번 찾으면요? 3번 찾으시면 돼요. 차분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은 다음 중 기공이 열리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가끔 시험 문제 내죠. 내는 이유는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내요. 기공은 언제 열립니까? 빨래가 잘 마를 때 열려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기공은 언제 잘 열립니까? 빨래가 잘 마를 때 열려요. 그럼 언제 닫힙니까? 빨래가 안 마를 때 닫혀요. 빨래가 언제 안 마르죠? 비 올 때, 구름 끼일 때, 추울 때, 뭐 이런 거죠. 습할 때. 비가 좀 오가다 안개가 끼어가지고 날이 습해요. 비도 오진 않는데. 그럼 빨래 안 마르죠. 눅눅하다 그러죠, 엄마들이. 반대로 해볼까요? 기공은 언제 열립니까? 햇빛이 쨍쨍 비칠 때. 제가 그래서 노래도 불러줬죠, 말이잖아요. 대천 쨍쨍 대머리는 맞죠. 그때 기공이 잘 열려요. 햇빛이 쨍쨍 비치면 굉장히 건조한 날이고요. 굉장히 뜨거운 날이거든요. 그럴 때는 아주 빨래가 잘 마르죠. 아침에 넣으면 점심 때쯤 다 마르죠. 그럴 때 굉장히 기공이 잘 열립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기공이 열리는 조건은 옳지 않은 것은 열린다 그랬죠. 그렇죠? 높을 때, 강할 때, 바람 불 때, 수분량이 많아요. 틀린 거 답이 몇 번이요? 1번. 다음 거 볼게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뒤로 넘어가서요. 자, 두 번째 장이죠. 자, 해볼게요. 다음 중 식물의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물의 광합성은요, 햇빛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빛이 있는 낮에만 일어납니다. 맞고요. 식물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여기 하나 밑줄 치고 적으세요. 이게 뭐라고 적습니까? 그럼 미토콘드리아에다 밑줄을 쭉 치세요. 물결 표시로 빨간 줄 하는데 땡땡땡 치시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지금 숨을 쉬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허파를 가지고 숨 쉬는 게 아니고 외호흡이라고 해요. 그럼 이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서 혈에 이렇게 적혈구에다 주면 산소를 주면 적혈구는 가지고 가서 산소를 누구에게 전달해 줍니까? 이건 미토콘드리아에게 줍니다.
요 녀석이 호흡을 해요. 미토콘드리아는 들어온 그 산소와 몸 안에서 가지고 있던 당분이죠. 주로 포도당이나 이런 화당, 당분을 가지고 연소를 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요. 그럼 저는 에너지 같이 여러분 같이 지금 수업하죠. 여러분은 지금 제 비디오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요. 이것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면 살이 잘 빠져요. 다이어트라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면 살 빠져요. 그러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의 미토콘드리아, 예, 식물도 살아있고 에너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고 호흡을 해요. 그래서 옳지 않으면 답이 몇 번이냐고요? 2번이에요. 광합성은 무기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합성한다. 맞아요. 광합성이 필요한 물은 물관을 통해 2% 이동한다. 맞습니다. 광합성 결과 최초로 생성되는 유기양분은 포도당이다. 맞아요. 가끔 시험에 녹말이다. 그럼 그거 틀린 거예요. 녹말은 아니에요. 녹말은 잠시 저장하는 물질이에요. 저장하는 건 녹말로 합니다. 이게 뿌리에 갈 수도 있고요. 줄기에 갈 수도 있고요. 잎이나 열매, 뭐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자, 또 다음 볼게요. 그림은 얇은 잎을 가진 식물을 하루 동안 어두운 부분에 두었다가 잎의 일부를 은박지로 감싸고 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둔 후 다음과 같이 실험하였다. 가. 나팔꽃 같은 게 좋아요. 아무나 잎할도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감싸고요. 팔팔 끓여요. 에탄올에 넣고 팔팔 끓여요. 팔팔 끓이면 뭐 빠집니까? 이 잎에 있던 연목제가 쏙 빠져요. 쏙 빠지면 얼마나 쏙 빠져야 되냐면 종이장같이 빠져요. 하얗게. 약간 노르스름해요. 그거는 뭐 어쩔 수는 없어요. 목질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요드, 요다 칼륨을 뿌리면 이 색깔이 나타나죠. 그거는 제가 가지고 수업한 그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띠 모양으로 나타나요. 가운데 부분, 요 부분은 하얗게 나타나고 반대쪽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청자색, 젓갈색, 그 색깔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보실래요? 그 다음 나. 위 실험에서 나와 같이 잎을 에탄올에 넣어 중탕한 이후로 오는 것은 중탕하면 뭐가 빠진다 그랬죠? 영록체가 쏙 빠져나가요. 또는 영록소가 빠집니다. 삶으면 돼요. 삶으면 된다는 이야기는 집에서 혹시 시금치 삶아봤을 거예요. 시금치 같은 경우는 물에 넣고 살짝 데치기만 해도 이렇게 참 살짝 데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죠? 뜨거운 물을 버리고 찬물에 넣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물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거의 초록색이죠. 그 얘기는 시금치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빠져나가요. 근데 왜 시금치 가지고 실험 안 합니까? 하고는 싶은데요. 시금치 못하는 이유는 시금치가 밭에서 뽑아가지고 우리 밥상 가져오려는데 아침에 뽑아서 정식도 온 게 아니에요. 한 2, 3일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녹말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졌어요. 녹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문제가 돼요. 물론 학교에 의해서 어디 텃밭이 있으면 시금치 키워가지고 하면 잘 돼요. 물 떼기도 쉽고요. 크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 찾아보면 잎 속에 영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삶는 거예요. 쭉 삶아도 됩니다. 실제로 삶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고기 띠럴 부분에 하얗게 된다 그랬죠. 그럼 광합성 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1번. 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물질은 요드, 요다 칼륨은 뭘 한다 그랬죠? 녹말. 몇 번에 있어요? 2번. 산소를 반응하는 게 있죠. 산소는 뭐라고요? 수업 시간에 제가 또 했죠. 무슨 TV? BTB. 산소가 있으면 무슨 색깔이 된다고요? 청색. 예, 한 번씩 기억해 보시고요. BTB의 본래 색깔은 저거 목색입니다. 근데 그 녀석이 산소가 많은 데 가면 청색으로 바뀐다.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17번. 다음 중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끼리 옳게 짝지는 것은 광합성에 영향을 누가 줍니까? 광합성은 빛이 세면 돼요. 기압은 이건 뭐 별로 필요 없고요. 습도. 물이 있으니까 습도는 중복됐으니까 필요 없고요. 기압은 제가 필요 없다 했죠. 그렇죠? 산소 공급도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기압 X, 이거 X, 이거 X, X. 이 답이 한 개밖에 없네요. 몇 번 있어요? 5번. 빛의 세기,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예. 아마 이 문제가 뭐 사막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 4번 여기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물. 우리나라는 물 때문에 광합성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아랍에서 태어나셨으면 여기 빛의 세기 대신에 뭐라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무기 들어갈 거예요.
사막에는 햇빛은 쨍쨍이니까 뭐 이게 문제될 일은 없어요. 하지만 물은 항상 그쪽인 제한율로 들어가죠. 자, 이건 가끔도 시험 문제 나오죠. 그렇죠? 어려우면 쉽게 내고요. 자, 볼까요? 다음 중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과 저장기관을 옳지 않은 것은? 이 항상 나오는 게 있죠. 양분 저장할 때 여러분 잘 틀리는 거. 고구마, 감자. 뭐 초등학교 때는 특별히 차이는 게 없어요. 감자는 줄기고요. 고구마는 뿌리죠. 그럼 선생님 고구마도 땅 속에 있고요. 감자도 땅 속에 있는데 왜 한 놈은 줄기고 한 놈은 뿌리입니까? 이 고구마는 뭐 캘 때 어떻게든 잘 캐가지고 고구마 표면을 이 현미경 사진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붙었냐? 뿌리털이 붙었어요. 뿌리털이 송송송송 붙어 있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뿌리라고 그래야 되죠. 감자에는 그게 없어요. 뿌리털이 없어요. 잔뿌리가 없어요. 이 잔뿌리라고 할게요. 그냥 작은 그런 뿌리들이 없어요. 그래서 감자는 줄기고요. 고구마는 뭐라고요? 뿌리. 그래서 답이 5번. 아주 쉽죠. 그렇죠? 자, 또 해볼게요. 19번. 식물의 호흡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로 오는 것은? 식물의 호흡은 언제 가장 활발합니까? 씨가 싹 틀 때. 씨가 싹 틀 때입니다. 씨가 싹 틀 때 가장 활발하고요. 두 번째는 언제 활발합니까? 꽃필 때. 열매 맺고 한 꽃필 때. 수분 수정이라고 그걸 나비 모여들 때 그때 호흡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세 번째는 언제입니까? 눈이 싹 틀 때. 나무에서 나뭇잎이 나올 때. 그럴 때 활발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있습니까? 있네요. 3번. 씨가 싹 틀 때. 3번. 20번. 그림은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보시면 뭡니까?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생기고 그 산소가 다시 호흡에 들어가서 이산화탄소이 됐죠. 그럼 이거는 겉보기에는 기체의 출입이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광합성도 안 하는 것 같고 호흡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산소 배출도 안 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근데 답이 두 번째 볼까요? 햇빛이 강한 낮에 관찰됩니다. 햇빛이 강한 낮에는 이 산소 배출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햇빛이 약할 때 또는 아침 한 9시나 10시 전후에 해가지고 여름 같으면 더 빨리 됩니다. 여름엔 해가 5시 정도에 뜬다 그러면 뭐 5시에서 한 2시간 정도만 지나면 되니까요. 이게 언제냐 그러면 한 7시 정도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걸 보상점이라고 해요. 보상이라고 해요. 보상. 보상이라는 얘기는 광합성과 호흡이 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보상. 막 교환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답이 2번 찾아갑니다. 자, 마지막 단, 마지막 요 페이지를 하고 나서요. 좀 쉴게요. 21번 서술형 문제죠. 자, 볼까요? 다음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뿌리의 기능을 쓰시오.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은 물이 충분하게 제공되는 지역에 사는 식물에 비해 뿌리가 길게 자란다. 뿌리의 기능은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자, 같이 해봐요. 지지 기능. 지지 기능. 두 번째, 흡수 기능. 세 번째, 저장 기능. 지지 기능은 말 그대로 뿌리는 뿌리 위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탱해줘야 돼요. 두 번째, 흡수 기능이라 했죠. 물을 흡수해야 되죠. 이게 답은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건조한 지역이면 지역일수록 뿌리가 발달합니다. 저장 기능도 있죠. 저장 기능은 극히 예외적이에요. 뿌리가 안 해도 다른데 저장할 때 많아요. 지지 기능. 뿌리가 안 해도 돼요. 줄기로 하는 것들도 있어요. 대나무 같은 건 줄기로 지지합니다. 뭔지 아시죠? 대나무 땅속 줄기는 그놈 자체가 뻗어나가면서 자기 자신 위에 있는 줄기를 지지하는 거예요. 줄기가 줄기를 지지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 여기는 무슨 기능이라고요? 흡수 기능. 뿌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흡수 기능입니다. 줄기는 절대로 흡수 못합니다. 뿌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흡수 기능입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써라. 줄기의 구조 중 괄호는 물관과 체관 사이에 위치하며 세포 분열을 통해 무슨 생장을 한다. 그랬죠? 이건 뭐라 그러면 될까요? 자, 줄기의 구조 중 뭐라고요? 형성층어. 이래야 되겠죠. 관다말은 그러면 안 돼요.
물과 체관 사이에 위치하는 것은 형성층은 세포 분열을 통해 뭐에 생장을 해요? 부피생장. 옆으로 자꾸 굵어져요. 자, 적으셨죠? 다음 또 볼게요. 23번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제가 앞에서도 별표 쳐놓으라고 그랬죠? 꼭 시험 문제 낼게요. 그림은 이 속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표피, 잎, 맥, 색상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 기공. 다시 할까요? 이게 뭐라고요? 표피. 밑에 있는 B는 잎, 맥, 인맥, C는 색상 조직, D는 해면 조직, F는 공변세포, E는 기공. 자, 이거 적었죠? 위 그림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부분의 기호를 모두 쓰시오. 그랬어요. 광합성 어디 있잖아요? C, D, F. 네, 꼭 시험 좀 낼게요. 제가 약속할게요. 약속. 시험 꼭 내릴게요. 꼭 내릴 거예요. C, 색상 조직, 해면 조직, 공변세포. 부분의 기호를 모두 쓰시오. 저는 두 가지 약속을 드릴게요. 기호와 이름을 다 쓰게 만들게요. 한 개 1점. 6개 물어보는 거죠. 한 개 1점이니까 6점이에요. 알려드렸어요. 나중에 우리 반 내일도 깁니다. C는 뭐라고요? 색상 조직. D는 해면 조직. 이름 다 써야 돼요. 이름 다르게 쓰면 틀린 겁니다. F는 뭐라고요? 공변세포. 예. E라고 써놓고 공변세포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름과 기호가 1대1로 맞으면 한 개 2점 돼서 6점 줄게요. 약속입니다. 전 냅니다. 본 사람은 알겠죠? 이 비디오를. 안 본 사람은 뭐 8점. 24번. 다음은 광합성 산물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기억은 낮에 오의 형태로 니은의 형태다. 잠시 저장되었다가 밤이 되면 물에 잘 녹는 디귿 형태로 전환되어 이를 통해 저장 기간이 이동한다. 순서대로 쓰다. 그렇죠? 자, 볼까요?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은 낮에 녹말, 포도당, 녹말 형태로 잎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밤이 되면 물에 잘 녹는 한자로 씁시다. 당. 포도당 써도 돼요. 그냥 우리 교과서는 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 그렇게. 당 형태로 전환되어 뭐? 체관 통해 저장기관으로 이동된다. 왜 선생님 당이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신분이 지 마음이에요. 꼭 포도당을 만드는 놈도 있고요. 사고 같으면 과당으로 가져가고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렇게 못해요. 그냥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건 포도당이 맞아요. 근데 어떻게 가져갑니까? 아, 그거는 식물체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그냥 당 그랬어요. 포도당이라서 틀린 건 아닙니다. 융통성이 있습니다. 당 또는 당분 그래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도 별표를 좀 치실래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니까 제가 또 시험을 낼게요. 이것도 제가 시험에 낼게요. 너무 사람이 좋은가요? 낼게요. 꼭 낼게요, 이거.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예를 쓰시오. 그래서 두 가지만 쓰시오. 그래서 제가 시험지 낼게요. 수업 시간에는 안 풀어주니까 이 비디오를 꼭 보시면 제가 뭘 낸지 알겠죠, 그렇죠? 볼게요. 그림과 같이 당근 속을 파내어 속에는 설탕물을 당근 밖에는 물을 담은 후 관찰했다. 이 안에는 뭘 집어넣었어요? 이 당근 속을 파내버리고 이 안에다가 설탕을 집어넣었어요. 농도가 진한 거. 그랬더니 물이 올라갔죠. 물 높이가 달라요. 물 높이가 내려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이 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당근밖에 물높이는 낮아졌습니다. 당근 속의 물높이가 높아진 이유를 설명하고 관계에 있는 현상을 고르시오. 무슨 현상이라고 했어요? 삼투현상. 삼투현상이에요. 삼투현상은 농도가 진한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했죠? 지금 김장철이죠? 무, 배추, 소금의 절이기예요. 무, 배추, 소금의 절일 때 물이 쫙 빠져나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요? 목욕탕 갔을 때 손바닥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 삼투 현상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그럼 한 개만 예를 들게 할게요. 꼭 쓰세요. 김장철, 소금의 무, 배추, 절이기. 문제 두 개 물어봐서 이 현상을 뭐라 그러죠? 삼투 현상이라 그러죠. 이유는 뭐라고요? 농도가 낮은 쪽에 있는 물이 높은 쪽으로 이동해 갔어요. 이 현상과 같은 현상이 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 주변에 예를 들으라 그랬죠. 김장철, 무, 배추, 절이기. 뭐의 절이에요? 소금의 절이죠. 자, 두 개가 너무 어려우면 한 개만 쓰게 할게요. 한 개 꼭 기억하세요. 소금의 무, 배추, 절이기. 됐죠? 김치 담그기라 쓰면 안 돼요. 김치 담그기라 쓰면 안 돼요. 소금의 무, 배추, 절이기. 기억하세요. 김치 담그기라 쓰지 마세요. 분명히 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요. 쓰면 안 돼요. 자, 볼게요. 27번. 자, 마지막이죠. 힘내요. 힘내세요, 여러분. 자, 40분 정도 쓰고 있네요. 오른쪽 그림은 녹색 식물의 잎에 에탄올을 물 중탕한 다음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그냥 요도와 칼륨이에요. 떨어뜨린 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이다. 실험 A가 청남색으로 변하였다. 색포, 소기관인 A의 이름을 쓰고 그 기능을 설명하시오. 이게 뭐라 그랬죠? 광합성 하면 광합성 기관이건 뭐예요? 염록체 또는 염록소라고 써도 돼요. 염록체 또는 염록소. 염록체나 염록소가 하는 일은 무엇을 만들죠? 광합성을 하여 녹말을 만들죠. 포도당이라 쓰면 안 돼요. 또 못 하시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절대로 광합성을 하여 포도당을 만든다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포도당 만드는 거 맞잖아요.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 포도당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과는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냥 말이 기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죠? 제가 요드 녹말 반응이라고 그러죠. 꼭 기억하세요. 요드는 누구랑 반응한다고요? 녹말이랑 반응해요. 반대로 하자 그러면 요드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또는 아이오딘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엇을 검출하겠다? 녹말을 검출하겠다. 포도당은 절대로 반응 안 합니다. 요도랑. 그래서 광합성하여 포도당을 만든다. 예, 너무 똑똑해서 탈이죠. 그냥 녹말을 만든다라고만 써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6단원입니다. 앞으로 9단원, 10단원이 남았어요. 힘내시고요. 잠시 뒤에 9단원, 10단원 또 공부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